자, 1번부터 봅시다. 사실 1번, 2번, 3번의 문제는 본질적으로 몇 번 문제랑 같은 문제냐. 바로 앞 페이지에서 풀었던 그 2페이지 6번 문제랑 사실상 같은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1번부터 천천히 풀어볼 테니까 한번 이해를 해보세요. 알겠죠? 봅시다. 함수 fx에 대해서요. 도함수의 식을 주고 있습니다. 맞지? 그 다음 두 번째로 0에서의 함수 f에 대한 함수값을 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 내용을 바탕으로 f1 값을 구하는 문제이고요. 당연히 함수 fx의 식을 구하신 다음에 1만 대입하시게 되면 답이 구해지는 겁니다. 맞니? 따라서 일단 목적이 뭔지를 아셔야 됩니다. fx라고 하는 함수의 식을 먼저 완성시키도록 하자. 이게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지. 오케이? 자, 먼저 도함수의 식을 알고 있습니다. 보세요. fx에 대한 도함수가 얘야. 그러면 반대로 f'x에 대한 뭐가 이게 되는 거죠? 부정조건 중에 하나가 fx가 되는 겁니다. 맞지? 자, 그 느낌을 살려가지고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 fx는요. 인테그랄 f'x dx. 이 f'x에 대한 부정적분의 하나이구나. 이런 식으로 먼저 확인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맞죠? 자, 이미 뭐 도함수가 다항함수이니까 부정적분을 구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닌 것 같아. 바로바로 암산으로 말씀해 주세요. 1에 대한 부정적분 뭐예요? X 더하기? X 맞습니다. 더하기? 가서 쭉 어디까지 갈까요? 10제곱까지 가시면 되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부정적분에다가는 무조건 적분상수 뭐가 붙어야 될까요? C만큼이 붙어야만 됩니다. 자, 아직까지 상수 C값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함수식이 완성이 아닌 겁니다. 맞죠? 하지만 이 문제에서는요. C를 구할 수 있습니다. 뭘 이용하시면 될까요? F0 값이 0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용하시게 되면 자연스럽게 C까지 완성이 되는 겁니다. 맞죠? 0 집어넣었더니 좌변 0, 우변 싹 지워지고 C입니다. C가 뭐라는 얘기야? 0이구나. 지우시면 돼요. 0이라고. 따라서 fx의 함수의 식이 결정이 되었고요. 결정된 식에다가 1만 집어넣으시면 답이 뭐예요? 10이구나.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기본적으로 도함수의 식을 알고 있으면은요. 함수의 식의 거의 대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맞지? 유일하게 모르는 게 뭐밖에 몰라요? 맞습니다. 적분상수 C값밖에 모르는 겁니다. 맞지? 그런데 함수값 하나만 알려주게 되면 자연스럽게 C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완벽한 함수의 식이 구해진다. 이 느낌을 살리셔야 됩니다. 알겠지? 이렇게 일단 흐름을 보시면 되고요. 이거랑 똑같은 문제가 사실상 2번이랑 3번이거든. 바로 이어가지고 풀어드릴게. 완벽하게 똑같은 문제라고 보시면 돼. 2번 문제 봅시다. 자, 1,7이라고 하는 점을 지나는 곡선 y는 fx가 존재한대요. 바로바로 체크합시다. f1이 뭐라고요? 7입니다. 계속 가. 임의의 점 x, y가 있어요. 곡선 위에 있는 임의의 점 x, y에서 오랜만에 등장하네. 접하는 접선의 기울기가 다음과 같습니다. 접선의 기울기는요. 뭐랑 똑같죠? 맞습니다. 미분계수입니다. x라는 지점에서의 미분계수가 접선의 기울기를 의미합니다. 맞죠? 즉 f'x라고 하는 값이 뭐라는 얘기일까? 지금 나와 있잖아. 뭐예요? 기울기 뭐래요? 빼기? 12X 더하기? 8입니다. 자, 1번 문제랑 똑같은 거 아시겠죠? 도함수의 식을 주고 있고요. 함수값 하나를 주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똑같은 문제라는 게 보이셔야 돼. 알겠지? 그러면 연습 한번 해볼까? 아까 했으니까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먼저 fx 한번 봅시다. fx는 f'x에 대한 부정적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빠르게 계산을 해주세요. x의 몇 제곱? 빼기 6X 제곱 더하기 에다가 C만큼이 붙어야만 됩니다. 맞지? 원래는 C를 못 구하는 게 맞습니다만 F1 값을 7로 줬기 때문에 대입하시게 되면 C마저 구할 수 있게 되겠죠. 알겠죠? 대입합시다. 7은 1 빼기 6 더하기 8 더하기 C가 되어야 되니까 C가 몇이 돼야 됩니까? 4인가요? 8. 4 맞죠? 따라서 C는 4요. C가 4가 되고요. 함수의 식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fx는 x의 세제곱 빼기 6x의 제곱 더하기 8x 더하기 4라고 하는 식이 완성이 되었고요.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이게 아닌 것 같은데 뭘 구하라 그랬지? f 마이너스 1을 구하라 문제였구나. 대입하시면 몇 나와요? 맞니? 네. 이건 건너뛸게.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본질적으로 1번과 2번은 같은 문제라는 게 보이셔야만 돼요. 알겠니? 알겠냐? 네. 안 되겠다. 나 여기까지만 끊자. 한 번 못 풀겠다. 다음 시간에 해줄게. 자, 3번입니다. 자, 다항함수 fx의 하나의 부정적분을 라지 fx라고 볼게요. 뭔 말이냐면요.
라지 F에 대한 도함수가 뭐라는 얘기니? fx. 맞습니다. 쉽게 말하면 라지 F 프라임 X가 스몰 fx라는 이야기를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맞죠? 그 다음 이 라지 fx는요 다음과 같은 관계식의 성립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 첫 번째 조건이야. 그 다음 두 번째로 f 이 값이 8이라고 주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함수 fx의 식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주어져 있는 이 등식은요 x값에 관계없이 무조건 항상 성립하는 무슨 식이에요? 항등식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특히나 적분 단원에서 문제를 풀 때 많이 쓰이는 기법이거든요. 항등식은 양변을 똑같이 미분을 하거나 똑같이 적분을 해도 항등식이 될까요? 안 될까요? 무조건 항등식이 됩니다. 이거 잘 적어놔요 좀. 항등식은요 기본적으로 항등식은요 양변을 똑같이 미분 또는 적분을 해도 만들어진 결과의 식이 무조건 뭐가 된다고요? 항등식이 됩니다. 이거는 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만 돼요. 특히나 적분 단원의 문제를 풀 때 많이 쓰이는 기법입니다. 자, 일단 이 식 자체만 두었을 때에는요 뭔가 여러분들이 별다른 정보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맞죠? 조작을 하셔야 돼. 느낌상 뭘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양변 똑같이 미분을 해보실게. 똑같이 양변을 미분 때리시게 되시면은요 답변은 뭐가 되는 거야? 스몰 fx입니다. 맞죠? 스몰 fx이고요. 오랜만에 등장하는 곱에 대한 미분입니다. x와 fx라고 하는 두 함수에 대한 곱이고요. 곱에 대한 미분법 아시죠? 앞에 거 미분하시면 1로 지워집니다. 뒤에 거 그대로 쓰시고 그 다음 x 그대로 쓰시고 뭐가 됩니까? 맞습니다. f 프라임 x 빼기 계속 해주세요. 15x의 제곱 더하기 8x라고 하는 결과가 얻어지게 되고요.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할게. 항등식의 양변을 똑같이 미분해서 얻은 20도 뭐라고요? 20도 무조건 항상 성립하는 항등식이라는 사실을 좀 기억을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정리를 좀 할게. 양변에 똑같이 붙어있는 놈들은 지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누가 지워지니? fx, fx 똑같은 식이니까 사실상 지워도 문제가 안 생깁니다. 맞죠? 그 다음 살짝 이항들을 하시게 되면 표현이 이런 식으로 바뀔 거야. 아, x에다가 f 프라임 x를 곱한 결과가 15x의 제곱 빼기 8x라고 하는 결과가 얻어지는 겁니다. 맞죠? 자, x 값이 0이 아니라는 가정 하에서는요. 양변을 똑같이 x로 나눠도 문제가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안 생깁니다. x가 0이 아니라는 가정 하에서는요. f 프라임 x가 뭐라는 식이 되는 걸까요? 15x. 맞습니다. 15x 빼기 8이 되는 거고요. x가 0이 아닐 때에만 이 식이 되는 겁니다. 맞지?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이해하는 거 좀 꼼꼼하게 갈게. 일단 x가 0이 아닐 때 이 식이 만들어진다라는 건 이해가 되실 겁니다. 맞지? 근데 처음부터 문제에서 조건을 뭐라고 줬냐면은요. 함수 fx가 뭐라고 줬었지? 다항함수요. fx가 다항함수라는 얘기는요. 당연히 거기에 대한 도함수 f 프라임 x 역시 뭐라는 얘기일까요? 다항함수라는 얘기야. 다항함수야. 야, 0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구간에서 이 식을 따라가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다항함수가 돼야 되니까 0에서도 무조건 이 식을 따라가야만 돼. 맞지? 0에서만 다른 값으로 치게 되면은요. 다항함수가 아니게 됩니다. 내 말이 되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x에 대해서 무조건 이 식을 따라갈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 조건으로 인해서 이게 만족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가시면 되고요. 도함수의 식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도함수의 식 알고 있고요. 그 다음 함수값 하나를 주고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정보를 이용해가지고 원래 함수의 식을 구하는 거는 사실상 1번, 2번 문제랑 같은 문제인 거야. 맞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풀어왔던 방식을 그대로 따라가시게 되면 원래 함수의 식이 구해지게 될 거야. 자, 이어하는 거 한번 마무리 지어볼게. 보세요. fx는요. f 프라임 x에 대한 부정적분 중에 하나입니다. 맞죠? 이런 식으로 기호를 쓰시면 되고요. f 프라임 x에 대한 식을 알고 있으니까 이 녀석에 대한 부정적분의 식을 완성을 지으시면 되겠네요. 좀 바로 보면서 해주세요. 뭐예요? 2분의 뭐냐? 2분의 15? 맞습니다. 2분의 15x의 제곱. 그 다음 빼기 뭐죠? 8x에다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더하기 뭐가 붙어야 됩니까? 적분상수 c가 붙어야만 돼. 자, 아직까지는 봐봐. 도함수의 식만 가지고서는요. 함수 fx의 식을 완성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맞지? 그런데 f 값을 줬기 때문에 c마저 구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된다라는 얘기야. 오케이? 넣어보세요. 이 넣으면 뭐냐? 8이냐? 8은 뭐냐 이거?
도와주세요. 몇이에요? 30. 맞아, 30이야. 빼기 몇이에요? 16. 더하기 몇이에요? C니까 넘어가시면 C가 몇일까요? 마이너스. 맞습니다. C가 마이너스 6입니다. 아까 C가 마이너스 6이기 때문에 드디어 완성내식에 구해졌구나. 따라서 fx는요 2분의 15 x제곱 빼기 8x 빼기 6. 이게 바로 답이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지? 보시면 되고요. 다시 한번 이거 좀 잘 기억하세요. 항등식은요 양변을 미분하거나 적분을 해도 무조건 만들어지는 결과가 항등식이라고 하는 사실은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얘는 지금 미분으로 풀었고요. 나중에 문제를 풀다 보면은 주어져 있는 항등식을 적분해가지고 식을 바꾸는 경우도 만들어질 거야. 이해 좀 해서 알겠죠? 네. 일단 넘어가시고요. 4번 문제 푸세요. 자, 4번입니다. 두 다항함수 fx랑 gx가 각각 다음과 같은 관계식을 먼저 만들어주시고 있고요. 그 다음 0에서의 함수 f에서의 함수값이 2야. 그 다음 g0값이 마이너스 5라고 주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정보를 가지고 각각의 함수의 식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문제야. 그치? 먼저 주어져 있는 이 조건들의 의미를 좀 번역을 잘 하셔야 되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세요. fx랑 gx를 더해서 만든 이러한 함수를요. 지금 뭐 하라는 얘기야 지금? 미분. 맞습니다. x라고 하는 문자에 대해서 미분하라는 얘기야. 미분의 결과가 이 식이라는 얘기죠. 맞지? 쉽게 말하면 이 녀석의 뭐가 2x 더하기 3이라는 얘기일까요? 도함수. 맞습니다. 도함수입니다. 좀 적어놓으세요. 그러니까 식을 보시면은요, 이 식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좀 캐치를 하셔야만 돼. 자, 봐봐. f 더하기 g에 대한 도함수가 2x 더하기 3이야. 그러면 반대로 2x 더하기 3에 대한 뭐가 이 녀석이 되는 거죠? 부정적. 맞습니다. 부정적분 중에 하나가 f 더하기 g가 되는 것이구나. 부정적분이구나. 자, 그러면 이 느낌을 살려가지고 한번 식으로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보세요. fx 더하기 gx라고 하는 함수는요.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2x 더하기 3이라고 하는 1차 함수에 대한 부정적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기호의 표기가 가능할 겁니다. 맞죠? 맞니 얘들아? 이게 되시나요? 네. 자, 2x 더하기 3에 대한 부정적분이니까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시면 되고요. 계산을 좀 해볼게. 금방 할 수 있잖아. x에 뭐예요? 더하기 뭐예요? 3x에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더하기 뭐가 붙어야 될까요? 적분상수 C만큼 붙여주셔야만 돼요.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요 C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맞지? 양변에 똑같이 X자리에 뭘 집어넣으시면 될까요? 0 집어넣었더니 좌변 2 빼기 5니까 마3입니다. 다 지워지고 C밖에 안 남지. 이해되시죠? 그냥 바로 쓸게. C가 뭐라고요? 마3이니까 C를 완성 지을 수 있습니다. 아! 도함수에다가 함수값만 알고 있으면 완벽한 식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야. 방금 전까지 계속 말씀드렸었지, 그치? 마찬가지로 두 번째 조건을 보도록 합시다. 똑같아. 이번에는 f랑 g를 곱했네. 곱해서 만든 이 녀석에 대한 도함수가 바로 얘야. 그러면 반대로 3x의 제곱 더하기 8x 빼기 1이라고 하는 이 녀석에 대한 뭐가? 부정적. 맞습니다. 부정적분이 f 곱하기 g구나. 부정적분이 바로 f 곱하기 g구나. 이 느낌을 먼저 볼 수 있어야만 돼. 그러면 마찬가지로 식으로 옮길게요. fx랑 gx를 곱한 결과는요. 인테그랄 3x의 제곱 더하기 8x 빼기 1 dx가 됩니다. 맞죠? 도와줘. 이거 뭐냐? x에 뭐지? 아 맞아요. 더하기 뭐요? 빼기 X. 더하기 c가 붙어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c 구할 수 있겠죠? 0 집어넣었더니 싹 다 지워지고 우변에 c밖에 안 남아. 좌변은 2 곱하기 마이너스 5니까 C는 뭐라는 얘기일까? 마이너스 10입니다. 자, 두함수의 합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고요. 곱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가지고 각각의 함수의 식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맞지? 자, 이 상태로는 표현이 좀 애매합니다. 느낌상 얘를 뭐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얘를 쪼개가지고 좀 표현을 바꾸면 좋을 것 같지 않니? 이 정도의 느낌을 드셔야만 돼. 맞지? 자, 주어져 있는 이 3차식을요 적절히 한번 인수분해를 해볼게. 인수분해의 과정은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무슨 제법 쓰면 될까요? 조립제법 쓰시면 됩니다.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이 0이 만들어지는 그러한 x를 찾으신 다음에 적절히 쪼개는 거 아시죠? 과정 건너뛸게. 쪼개게 되면은요 x 더하기 2랑 x제곱 더하기 2x 빼기 5의 곱으로 쪼개지게 될 겁니다. 맞죠? 자, 더했을 때 얘가 만들어지고 곱했을 때 얘가 만들어진다는 얘기는요. f가 얘, g가 얘가 돼야 돼. 혹은 f가 얘, g가 얘가 된다는 얘기야. 내 말 이해되시죠? 자, 일단 세트가 두 개야. fx는
x 더하기 2. 그 다음 gx는 뭐야? x제곱 더하기 2x 빼기 5. 요렇게 되거나 또는 fx는 x제곱 더하기 2x 빼기 5. 반대로 gx가 x 더하기 2가 돼야 됩니다. 자, 못 믿겠으면 확인해 볼게. 곱한 결과가 얘가 되는 건 너무나 자명해 보이고요. 더했을 때 이 식이 만들어지나요? 네. 만들어지고 있죠? 제대로 구했어. 자, 얘 또는 얘야. 그런데 항상 마무리를 잘 지으셔야 돼. 둘 중에 답이 뭐일까요? 둘 다 될까요? 하나만 될까요? 뭐 어떻게 될까요? 누가 앞에 게 되니 뒤에 게 되니? 뒤에 거 지우셔야 돼. 알겠니? 왜? F요. F 옆값이 뭐래요? 2. 2라고 줬기 때문에 지금 이 조건 같은 경우 얘 같은 경우에는 이 조건이 지금 부합이 안 되고 있지, 그치? 따라서 뒤에 거는 지우셔야 됩니다. 아, 이거는 지우는 게 맞구나. 얘가 답이라고 보시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알겠지? 기본적으로 주어져 있는 식에 대한 해석을 분명히 하셔야만 됩니다. 아, 얘에 대한 도함수가 이 식이라는 얘기는 반대로 2x 더하기 3에 대한 부정적분이 이 식이라는 얘기구나. 그냥 해석을 했으면 10만 그대로 끌어오신 다음에 단순 계산만 잘 마무리하시게 되면 어렵지 않게 답이 구해지게 될 겁니다. 알겠니? 넘어갑시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5번 푸세요. 드디어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문제입니다. 얘까지 하면 이제 끝이에요.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보세요. 같이 풀어볼게요. 보세요. 3차함수 스몰 fx의 도함수 y는 f'x의 그래프가 다음 그림과 같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3차함수에 대한 도함수이니까 이 녀석은 몇 차함수겠니? 2차라는 거 정도는 파악이 되실 겁니다. 2차 함수구나. 계속 읽어봅시다. 함수 fx의 극대값이 8이고요. f1 값이 6이래. 자, 이 정도의 정보를 가지고 구해야 되는 게 뭘까요? fx의 극소값입니다. 자, 일단 오랜만에 등장을 하고 있죠. 극대랑 극소. 듣자마자 여러분들 바로바로 머릿속에서 기억이 나셔야만 돼. 극대와 극소. 극값들은 도함수에? 도함수에? 나 이거 진짜 지겹다고 말하지 않니? 극대와 극소는 도함수의 부호가 변화하는 지점에서 만들어진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니?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일단
그래프 먼저 봅시다. 일단 얘를 볼게요. 이 0을 기점으로 왼쪽에서는요, 도함수의 부호가 뭐예요? 양수. 양수에서 부호가 뭐로 바뀌고 있죠? 음수. 음수로 바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점은요, 오기 전까지 그래프가 증가하다가 감소로 바뀐다라는 얘기야. 그쵸? 네. 따라서 얘가 뭐라는 얘기일까요? 극대. 네. 극대입니다. 항상 도함수의 부호가 바뀌는 지점을 잘 관찰하라고 말씀을 드렸어. 마찬가지로 2라고 하는 점은요, 감소에서 증가로 바뀌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뭐가 만들어지는 점이에요? 극수. 극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바로바로 보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좀 바꿀게. fx의 극대값이 8이라는 얘기는요,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뭐가 8이라는 얘기니? 0. 0이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F요. 그렇지, F0이 8이라는 얘기입니다. 맞죠? 바꾸셔야 돼. F0이 8이라는 이야기야. 그 다음 fx의 극소값을 구하라는 얘기는 간단하게 뭘 구하라는 얘기입니까? FE. 맞습니다. FE가 무엇인지를 구하는 문제였구나. 자, 쉽게 생각을 하세요. 함수 fx의 식을 먼저 완성을 지으신 다음에 완성된 식에다가 2를 집어넣어가지고 답을 구하시면 된다는 이야기. 오케이? 네. 거의 다 왔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실제로 이제 계산을 좀 마무리 지어보도록 합시다. 보세요. 기본적으로 도함수에 대한 식을 가지고 한번 계속 계산을 진행해 볼게. 도함수가 몇 차 함수예요? 2차. 2차 함수입니다. 식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f'x는요. 봐봐. 기본적으로 x축과의 교점을 두 개나 알고 있습니다. 0과 2가 교점입니다. 맞지? 다시 말하면은요. 방정식의 실근이 0과 2라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식 자체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정도의 판단은 금방 되실 거라고 믿어요. 그쵸? 네. 이거는 작년 수학이니까 한 가지만 소소하게 확인을 합시다. 최고차 계수인 k는 당연히 부호가 뭐가 돼야 될까요? 양수. 양수가 되어야만 아래로 블록이겠죠. 이 정도는 꼼꼼하게 체크를 합시다. 자, 도함수의 식을 알고 있고요. 전개까지 해드릴게. kx의 제곱 빼기 2kx라고 하는 도함수의 식을 얻었습니다. 자, 우리가 원했던 건 fx의 식입니다. 맞죠? 이 녀석을 뭐 하시게 되면 fx의 식이 얻어지는 겁니까? 부정적. 맞습니다. 부정조건 하시면 되겠죠. 즉, 스몰 fx는요. f'x에 대한 부정조건이기 때문에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이 식에 대한 부정조건이니까 좀 도와주세요. 어떻게 됩니까? 3분의 뭐냐? 3분의 K. 맞습니다. 3분의 kx의 세제곱. 세제곱 빼기 KX. kx의 제곱 더하기 항상 말씀드리지만 c라고 하는 적분산수가 붙어야만 돼. 맞니? 자, 함수 fx의 식이 거의 다 스케치가 되었습니다. 모르고 있는 문자가 몇 개예요? 2개. k랑 c 두 개이고요. 알고 있는 조건도 두 개이니까 연립방정식 문제로 바뀌었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알겠니? 네. 자, 0 집어넣고요. 1 집어넣으시면요. 각각 k랑 c가 구해지게 될 겁니다. 자, 0부터 집어넣으세요. 8은요. 다 지워지고 뭐밖에 안 남아요? 7. c밖에 안 남으니까 c 구했어. 그 다음 한 번 더. f1 집어넣는 거 맞죠? 네. 6은요. 1 들어갔더니 3분의 k 빼기 k 더하기 c가 뭐였죠? 8입니다. 맞니? 네. 살짝 이항 하시게 되면은요. 3분의 2k가 2라고 하는 관계식을 얻게 될 겁니다. 따라서 k는 뭐? 3. 맞죠? k 맞죠? k는 몇이라고요? 3. k는 3이라고 하는 결과가 얻어지게 됩니다. 다 끝났어. c, k 다 집어넣으시면요. 함수 fx의 식이 완성이 되게 좀 쉽게 8이랑 3이요. 3이랑 8 집어넣으시게 되면은요. fx는 x의 세제곱 빼기 3x의 제곱 더하기 8이라고 하는 식이 얻어지게 됩니다. 맞니? 네. 여기에다가 2만 집어넣으시면 끝나는 거 아시겠죠? 네. 이 집어넣으면요. 8 더하기 8 빼기 12니까 답은 뭘까요? 4입니다. f는 4구나. 이렇게 마무리를 지으시면 됩니다. 계속 똑같은 얘기를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극값, 도함수의 부호가 변화하는 지점을 잘 관찰하셔야만 극값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 알겠지? 이거를 잘 캐치를 못하면은요, 계산을 한참 한다고 막 진감표 그리고 막 안 된다고 그러지 마세요. 알겠지? 네. 최대한 계산을 줄이란 얘기야. 알았냐? 네. 여기까지 합시다. 자, 고생하셨습니다.